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성 C형 간염의 진단과 치료, 에플루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플루사는 C형 간염의 치료 종결자라고 보여지고요. 에플루사와 보세비 이 두 가지 약점만 있으면 C형 간염은 100% 가까운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부터 그러니까 금년부터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항체 검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체 양성이면 항체 양성이다 하는 것은 C형 간염을 치료하고 나섰을 수도 있고 현재 C형 간염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양성, false positive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HCV RNA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엔티바디 양성이면 HCV RNA 검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6세에 한해서죠.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종결자 그러면 우리가 패밀리 하듯이 만성 C형 간염의 치료 종결자 그러면은 에플루사라고 제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할 때 99%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 도중에 약제 부작용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도중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겨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다클라타스비아하고 아슈나프라비아를 썼던 낙순 치료할 때는 어려웠었죠. 돌연변이가 자꾸 생겨서. 이제는 치료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 보호세비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에플루사만 가지고도 99%이기 때문에 100%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C형 간염이라는 것은 혈액 내 HCV RNA가 6개월 이상 양성일 때 만성 C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B형 간염의 정의는 HBs 엔티젠, 표면 항원 6개월 이상 양성일 때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HCV RNA가 6개월 이상 양성일 때이고요. C형 간염은 이제 완치라는 말을 씁니다. 완치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 12주 후에 혈액 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인 Sustained Virologic Response 12주에서 SVR12가 바이러스 나오지 않으면 완치입니다. B형 간염은 완치란 말을 안 쓰고 기능적 완치라고 하죠. Functional Cure 하는데 C형 간염은 완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C형 간염 완치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C형 간염이 완치되었을 때 간세포암을 줄일 수 있고 간 관련 사망이 줄어들고 간 이식이 줄어들고 그리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C형 간염 완치는 C형 간염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C형 간염의 진단 그리고 치료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이면 그때부터 해서 C형 간염 환자가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40세 이상에서 우리가 뭔가 다른 원인으로 혈액 검사를 할 때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끼워서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했었죠. 현재 C형 간염이 있을 수가 있고 C형 간염을 앓고 나서 그 흔적으로 항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false positive, 위양성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형 간염 바이러스 RNA가 나오면 그것은 현재 C형 간염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진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가 검출이 되었다 그러면은 먼저 유전자형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섬유하고 정도로 보기 위해서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비대상성 간경변인지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초치료인지 인터페론으로 치료했었던 재치료인지 그리고 이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약과 약 간의 그 상호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고려해서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설명은 이렇게 했어도 실제로는 답은 하나입니다. C형 간염 유전자형 1형부터
8형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1형부터 6형까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1형에 A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A형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은 1B형, 2형은 2A형입니다. 그래서 1B와 2A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50%, 50% 정도 됩니다. 자, 유전자형은 1형부터 6형에서 어떤 타입인가 보고요. 어떤 형인가 보고, 그 다음에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간경변이 약간 더 치료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앱클루사 경우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비대상성 간경변인지 관배를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이용을 해서 보죠. 그래서 알부민이나 PET나 혈소판이나 이런 걸 보고 상태를 볼 것이고 초음파를 보고 간경변인지 간염 상태인지 대강은 알 수 있고 임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섬유화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학문적으로 MRI를 이용한 MRE가 있고요. 초음파 장비에 섬유화를 측정할 수 있는 슈어웨이브 일렉트로그램이 달린 초음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또 섬유화를 볼 수가 있고, 골드 스탠다드는 바이옵시인데요. 바이옵시는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고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처음 치료했는지 이미 치료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인지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중요했었죠. 인터페론으로 치료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치료가 더 어려웠었죠. 이전에 시험관염 약제들은. 그런데 앱클루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고려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볼까요? 초치료인지 재치료인지. 재치료 그러면 여기서는 인터페론, 페즈레이트 인터페론 치료를 해본 사람인지 초치료인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C형 간염 약과 대개 C형 간염 환자들이 나이가 많죠. 40, 50, 60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C형 간염이 많아지니까 치료 중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 약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약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의 평가, 신장 기능이 어떤지, 동반 감염이 있는지 이런 걸 봅니다. 신장 기능은 약제의 양을 줄인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헤모다이리시스를 하고 있는 환자도 똑같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앱클루사를. 그다음에 동반 감염으로 이제 B형 간염, 만약에 C형 간염이 있다 그러면 C형 간염 먼저 치료해야죠. 완치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12주 만에 완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C형 간염을 치료하는 도중에 B형, C형 간염 두 개가 있으면 C형 간염이 더 도미넌트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도중에 C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면서 B형 간염이 갑자기 증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B형 간염 항바이러스도 같이 쓰면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유전자형, 지노타입, 그 다음에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비대상성 간경변인지, 그 다음에 초치료인지 이미 인터페론 치료를 받은 사람인지, 사용하고 있는 약과 사용하고자 하는 앱클루사 간에 약간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앱클루사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C형 간염 치료는 심플해졌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1B5와 2A형이죠. 근데 서브타입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1형 또는 2형이었을 때, 1형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인지 대상성, 비대상성 간경변인지, 초치료인지 치료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앱클루사 12주입니다. 간경변이 있건 치료한 적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바비린을 더해서 12주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습니다. 2형도.
간염이건 간경변이건 초치료건 치료 경험이 있든 전부 다 앱클루사 12주, 비대상성 간경변은 리바비린을 병합해서 12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비렛은 1형, 2형에서 대상성 간경변이고 치료 경험이 있으면 마비렛이 12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렛은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간염 치료는 국내에서 다칼라타스피아하고 아슈나프라비아인 이때부터 2015년부터 치료를 해왔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제파티어를 사용했었고 비키라 엑스비라, 마비렛, 하본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앱클루사, 보세비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비키라 엑스비라하고 마비렛은 우리나라에서 최초 처방을 제가 2가지 다 내봤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약이 국내 시판이 되어서 처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가 첫날 2약 다 처방했고요. 첫날 3명씩 처방이 나왔었는데 제가 가장 빨리 처방을 해가지고 이 2약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패가 있습니다. 그 앱클루사 연구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스트랄 연구입니다. 페이스 3 임상 연구인데요. 아스트랄 1, 2, 3, 4가 있는데요. 1형부터 6형 중에서 3형을 뺀 3형은 아스트랄 3에 들어가 있고요. 모든 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스트랄 1이고 아스트랄 2는 여기서 2형을 했는데 한 번 더 했죠. 아스트랄 2. 아스트랄 4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1형부터 6형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의 결과는 앱클루사를 사용하기 전에 하버니를 당분간 일시 사용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하버니 안 쓰실 것 같은데 하버니는 소포스프비하고 레디파스비어의 컨비네이션 제제죠. NS5B 저해제이고 이것이 NS5A 이니비르죠. 저해제이죠. 앱클루사는 소포스프비어는 같은데 레디파스비어가 블레파타스비어로 바뀌었는데 이게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앱클루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클루사 연구 유전자 1형부터 6형까지를 본 연구 중에서 1형부터 6형 전체에서 3형을 뺀 아스트랄 1, 유전자 2형, 유전자 3형, 그것은 비대상성 간경변증. 그 다음에 이것은 아스트랄 5는요, HIV, 에이즈 환자하고 C형 간염의 코인펙션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 환자를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환자도 거의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유전자형 1형, 2형 있죠. 1형, 2형 환자를 특별히 우리가 잘 봐야 될 텐데요. 유전자형 3형은 볼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말씀드린 비대상성 간경변 대상으로 유전자에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본 연구 아스트랄 4인데요. 아스트랄 1에서 완치 SVR12에 도달한 사람이 99%입니다. 2형에서 99%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하고 똑같죠? 점수가. 100명 치료하면 99명이 낫는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이제 보세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것은 이제 글로벌 연구, 전 세계적인 연구였고 이것은 국내 임상 3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허가 임상 연구인데 여기서 보면 유전 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앱클루사 치료를 했는데요. 유전자 1형, 2형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형, 2형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얘가 1형 27례, 2형 27례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그리고 간경변증은 20%라 돼 있죠. 대개 연구들을 보면은 C형 간염에 포함된 연구들을 보면은 간경변이 한 20% 정도씩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형 간염 환자를 만나면 5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간경변이 있을 것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앱클루사의 그 효능을 보니까
유전자 1형, 2형에서 그 치료 효과가 53명 중에서 52명에서 완치를 하였습니다. 98.1%로 되어 있지만 100%입니다. 이것은 이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치료하기 전에 HCV RNA가 양성이었는데요. 치료하려고 보니까 HCV RNA가 검출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치료 실패자로 넣어서 그러는가 100%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관련한 중대한 이상 반응 없습니다. 실제로 치료하다 보면 한 번에 우리가 3개월분 약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드리죠. 환자분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무런 불편한 점이 없지만 오히려 몸이 좀 더 편해지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이드 이펙트는 되는데 좋은 사이드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에프클루사는 이렇게 한 알만 먹으면 되죠. 하루 한 알.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 세계적인 연구하고 우리나라 연구하고 이번에는 리얼 월드 에비던스 실제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리얼 월드 에비던스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의 5개국을 포함해서 7개국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5,552명 중에서 효과를 분석한 사람은 5,196명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간 경변이 여기도 21%가 있죠. 되게 연구들에서 보면 간 경변이 한 20%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자, 결과는 유전자형 1형, 2형에서 우리는 1형, 2형만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1형에서 우선 전체 금방 말씀드린 그 연구 전체에서 완치가 99%입니다. 그 다음에 간 경변이 있는 사람에서 완치는 98%입니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떨어지죠. 그래서 거의 치료할 때 100%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유전자 1형, 2형에서의 그 치료 효과는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에 있어서 99%이고 간 경변에 있어서 98%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형간염 환자를 만났을 때 치료하면 에프클루사를 가지고 치료했었을 때 100명 중에 98명 이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에프클루사 치료에서 실패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쯤에 세미나에 가서 에프클루사를 가지고 치료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냐고 제가 강의한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보세비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도 제대로 데이터를 알고 답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 진료 상황에서 연구를 보면은 치료 경험이 있건, 그다음에 섬유화가 예를 들면 F1, 2, 3, 4 간염이건 간경변이건 그걸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PPI 같은 약을 사용할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PPI를 사용했어도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도 다 99%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프클루사는 간염이건 간경변이건 그러니까 섬유화에 관계없이 높은 완치를 보입니다. F4가 간경변이죠. 간경변의 98%, 그 전에는 F0부터 F3가 99% 이상이죠. 섬유화 상태를 몰라도 됩니다. 치료할 때. 유전자형을 몰라도 되고요. 초치료인지 재치료인지 몰라도 됩니다. C형 간염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러면 에프클루사 사용하면 그냥 됩니다. 에프클루사 치료의 결론은 글로벌 연구인 아스트랄 연구, 우리나라 연구, 그 다음에 실제 임상 연구 나온 데이터를 분석한 걸 보면은
앱클루사 12주 치료를 하면 99%에서 시험관념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형 1형, 2형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고요. 간 경변이 있다 하더라도 99%. 그 다음에 이미 인터페론으로 치료한 사람도 99%.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전하죠. 유약하고 비슷하고 99% 완치율을 보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ighly effective하고 아주 highly safe하고 심플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되거든요. 마비렛은 하루 3알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앱클루사는 신기능 상태와 무관하게 SVR을 보입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 EGFR 30 이하건 30에서 60이건 60 이상이건 양량을 줄이거나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 한 분 치료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시험관련 약들도 보면은 EGFR이 낮을수록 그 치료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이 좀 아마 덜 빠져나가서 그러는지. 그러면 좀 걱정이 된다 할 때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www.druginteraction.org 여기 들어오면 B형 감염약, 이건 C형 감염약 여기다가 넣잖아요. 소포스피어, 벨파타스피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앱클루사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글로 쫙 번역이 되었고 나오더라고요. 앱클루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토로바시타틴, 로슈바시타틴 등등 나옵니다. 이게 주의할 약은 2가지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가 임상에 쓰는 약들이 하고 드러그 인터랙션에서 보이는 것은요. 폐하를 올리는 제산제부터 PPI까지. 이것이야 중요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에 좀 중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심하면 이 PPI를 통한 그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시험관념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틴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40세 이상이면 고혈압, 당뇨가 많은 스타틴 치료가 많을 텐데 스타틴 중에서는 로슈바스타틴 사용하면 되고요. 10ml까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10ml 이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지마이브 컨비네이션 해갖고 에제티미브로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2가지 약제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약제 대비 앱클루사는 약과 약 간의 상호작용 DDI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틴, 그 다음에 안티아리스믹스 등 있으니까 일단 이걸 다 보시는데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만나는 것은 스타틴하고 엔테시드 붙어서 H2 리셉터 블로커, PPI까지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위내 폐하를 증가시키는 약물, 제산제 붙어서 PPI까지는요, 벨파타스피어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틴과 앱클루사의 컨비네이션은 스타틴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앱클루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길까 봐서 조심하는데요. 로슈바스타틴을 10mg 초과전 용량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중인 스타틴들을 로슈바스타틴 10mg 정도로 당분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앱클루사 국내 허가 사항은 유전자형 1형부터 6형까지 그리고 12세 이상 30kg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고요. 간염이나 대상성 간경변은 12주, 비대상성 간경변은 앱클루사 플러스 리바비린 해서 12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한 알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도 양량을 줄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들도 양량을 줄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리바비린만 컨비네이션 하면 됩니다. 오늘은 만성시형 간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이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0세 이상이면 환자가 다른 원인으로 검사를 할 때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하고 여기서 양성이면 HCV RNA 검사를 해서 여기서 나오면 현재 현상 감염이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를 위해서 유전자형 검사, 환자가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비대상성 간경변인지 섬유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초치료인지 재치료인지 볼 것이고 사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프클루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자형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F0이건 리버 시로시스가 있는 F4건 상관이 없고요. 초치료이건 재치료이건 상관없고요. 드러그 인터랙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산제하고 스타틴만 주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감기 환자 치료하듯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